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 좋을 듯 안 좋을 듯 한쪽으로 좀 쏠려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기술주가 주도했죠. 네, 정확합니다.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이틀째 뉴욕 증시였는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았다기보다는 딱 AI, 기술주 중심의 강세였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만 보면은 일제히 상승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1.3% 올라서면서 지난 12월 이후 처음으로 그리고 올해 들어 처음으로 2만 포인트 선을 뚫어냈고요. S&P 500 지수가 0.6% 올라서면서 장중 기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좋아 보일 수 있기는 한데 사실은 AI주들 그리고 기술주들이 주도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대형주들이 워낙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모두 오르는 착시 현상이 조금 나타났던 건데요. 스타게이트 트레이드라고도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그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 중심에 두드러지는 매수세가 유입이 됐던 간밤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에는 AI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업종이 전부 다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사실 이 하락의 기운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일에 중국의 1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겠다. 그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죠. 이에 따라서 전일 중국 시장이 하락을 하고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경계감이 일부분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로이스트 측에서는 간밤의 시장을 두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강세장을 지배하고 있는 테마는 역시 AI 그리고 기술주들임이 입증되는 시장이었다. 자, 엔비디아가 4.4%, 스타게이트 협력사로 지목되면서 올랐고요. 오라클 이틀째 7% 가까운 상승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호실적을 전했던 넷플릭스 역시 10% 가까운 급등이었습니다. 최대 실적을 달성한 이후에 월가에서 목표가 줄 상향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드리고요. 스타게이트 트레이드라는 표현을 아까 썼는데 정확히 어떤 쪽이 움직였는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가 IB들은 어제 스타게이트가 공식화된 이후에 최대 수혜주들이 무엇인가 이제 각자만의 의견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거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세 가운데죠. 오라클, 소프트뱅크, 오픈 AI. 오라클에 대한 수혜 기대감 당연히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초기 기술 파트너사로 지목된 기업도 세 가운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암홀딩스가 되겠는데요. 엔비디아 역시도 이 컴퓨팅 하드웨어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를 잠재울 것이다. 지속적인 수혜 기대감이 월가 IB들로부터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웰스파고 측에서는 암홀딩스를 수혜주로 지목을 했고요. 그 밖에도 통신과 건설 자재에 대해 주목을 해야 된다는 코멘트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이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면 거기에 이 네트워킹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 통신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주목한 이유는 오라클을 주요한 고객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에 건설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 개수가 20개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 10개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재들, 시멘트 등을 포함해서 그런 소재가 필요할 거라는 코멘트, 대표적으로 CRH와 하이델버그 머티리얼즈를 RBC 캐피탈에서는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조금 생소한 종목들이기는 하지만 이런 테마들도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는 측면에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 밖에 뉴욕장에서 관련해서 움직였던 테마는 전력주를 꼽아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샘 알트만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SMR 기업이죠. 오클로가 10% 가까이 급등하는 흐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틸리티 업종이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심하게 받아간 가운데 GE 버노바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2.7% 안팎으로 유일하게 상승불을 켜냈다는 점도 특징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3사가 아주 야심찬 5천억 달러를 무려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힌 가운데 그럴 돈은 있냐? 머스크 CEO가 던진 한마디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는 건데요.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할 만한 돈이 없다. 내가 아주 확실한 정보통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소프트뱅크는 실제로 100억 달러의 금액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샘 알트만 CEO는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AI 사업의 경쟁자가 될까 봐 이렇게 견제를 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뉴스를 챙겨보자는 차원에서 좀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좀 압박할 수 있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공개 공방을 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제 헤드라인을 통해서 오늘장 주도 유망주들을 뽑아봤습니다. 전력과 반도체, 우주, 틱톡 그리고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까지 유망주들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에 특별히 주목하면 좋을지 잠시 후 개장 중계를 통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뉴스들 모두 들고 서울 개장 준비하러 가볼까요? 네, 오늘장까지 양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제까지의 분위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들어온 외국인들의 수급의 연속성, 오늘도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코스피는 2,540선 그 위까지 올라섰습니다. 1월 들어서면서 한 2주 연속으로 지수 상승 랠리가 펼쳐졌었는데 그때 고점이 2,530선대였었는데요. 이 부분을 어제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월간 고점 경신이 확인됐습니다. 코스닥도 0.86%의 상승 움직임을 탔고요. 보면 외국인이 3,500억 원,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는 200억 원, 각각의 현물 시장에 적극적인 순매수가 들어오며 지수 나흘 만에 반등을 도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수는 그 안에서 전력기기와 반도체가 견인을 했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2차 전지 중심의 강세가 펼쳐졌습니다. 어제 좋았던 쪽도 종합적인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역시 트럼프였었고요. 트럼프의 AI 프로젝트 700조 원 넘는 이 자금을 투자하겠다. 조금 전에 비아냥 섞인 이런 이야기들이 각곳에서 나오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렸는데요. 일단 어제 미장 마감하고 나온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에 움직였던 쪽은 변압기, 건설기계 포함한 기계 섹터 그리고 원전 섹터였었고요. 다 전력 이 원으로 통일이 됩니다. 게다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앞으로 해외 쪽으로의 수출을 꾸리기 위한 팀 코리아 이 구축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8%의 급등 시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좋았습니다. AI 투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종목들로 구성이 됐고요. 하이닉스 3%, 한미반도체랑 PSK홀딩스가 어제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이며 HBM 관련 종목들의 급등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우주와 UAM, 드론 이쪽도 그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트럼프 취임 이후의 강세 움직임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트럼프가 자극하는 각 섹터의 움직임, 순환매가 아주 발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장 반가운 쪽은 아무래도 지난 7월에 고점 경신이 나온 이후에 하반기 내내 빠졌었던 반도체 쪽일 겁니다. 하이닉스가 견인하고 있는 이 반도체 랠리, 연속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핵심이 됐던 포인트는 어제 미장 마감하고 나왔던 AI 스타게이트입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이야기와 함께 빅테크들이 기술 파트너와 합작사들 어느 정도의 그 막강한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는 물론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이긴 합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 호재성 재료로 미장, 우리장까지 반도체 랠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미장 들썩였던 종목으로는 간밤에 반영된 쪽이죠. 기술 파트너인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암홀딩스 되겠습니다. 암홀딩스의 경우에는 팹리스 쪽,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제 GPU 쪽 이렇게 되는데 설계하는 쪽과 함께 빅테크, 엔비디아까지 다 같이 움직이는 이 기술 파트너. 아마도 오늘은 이들과 관련된 연결고리에서 이 힌트를 찾는 움직임이 바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는 말씀드린 대로 HBM 관련 종목들이 국내에서 더 뜨겁게 움직였었는데요. PSK 홀딩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레거시 쪽으로 움직임이 나왔던 장비 쪽, 테스나, 예스티 같은 종목들까지 들썩였습니다. 만약 오늘 암홀딩스에 좀 반응을 하게 된다면 국내 팹리스 관련 종목들이 더욱더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가온칩스, 코아시아,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의 갤럭시 언팩 앞두고 모바일 팹리스 쪽으로 조금 더 강점이 있는 제주반도체까지 이미 주간 상승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팹리스 쪽에 한 차례 더 레벨업이 나타나게 된다면 반도체 소부장은 어디까지 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지, 팹리스 쪽으로 모아가기 전략이 유효할지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하이닉스 실적 8시쯤 발표가 됐습니다.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8조 원 지킬까? 아마도 갖고 계신 주주분들이 굉장히 가슴 졸이면서 체크를 해보셨을 텐데요. 예상치가 8조 200억 원대까지 상향 조정이 됐었고요. 8조 안 될 거라고 보는 하우스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치는 8조 828억 원. 잘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결과로 확인이 됐고요. 매출액 역시 19조 7,670억 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분기 기준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다 사상 최고치 경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됐었던 TSMC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 고객사인 합작사인 하이닉스도 좋을 거다라는 힌트가 많이 나왔었죠. AI 수요가 강하다는 것을 이미 TSMC 실적 때 확인을 했었고요. 이 때문에 HBM, ESSD 강한 수요가 이번 하이닉스 실적에도 확인이 될 거다. 다만 삼성전자 실적에서 본 것처럼 레거시가 워낙 약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 더 끌고 내려갈지 여부는 확인해야 된다라는 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익을 상회한 결과를 나타내면서 디램 안에서 HBM 아마도 40% 이상 매출 비중을 따냈을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기대하던데요. 이 부분까지 아마 상회가 됐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나왔고 마진도 OPM 영업이익률이 41%를 기록했습니다. 자, 올해 계획과 관련돼서도 쭉 자료가 쏟아졌는데요. 올해 디램은 10%, 중후반 정도의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물론 HBM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0% 전년 대비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레거시 쪽이 약한데 그래도 잘하는 쪽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잘 했기 때문에 HBM의 성장이 전체적으로 실적을 견인할 거라는 기대가 있고요. 낸드는 10% 초반 성장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더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이달 말에 있습니다. 우리 쉬는 동안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인데요. 물론 잘 나올 거다라고 컨센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긴 한데 최근 블랙웰 노이즈가 계속되고 있죠. 이 고객사로 볼 수 있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 이 구도를 감안해 봤을 때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블랙웰 노이즈와 관련된 우려가 다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NH투자증권에서도 이 부분을 해소시킬 엔비디아의 7일 발표될 실적에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UBS 간밤에 블랙웰 결함은 아마도 극복이 되고 이번 실적 잘 나올 거다라는 전망치를 내놨더라고요. 이 기대감 지속될 수 있을지 30만 닉스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까지 업데이트된 내용 반도체 쪽에서 확인하고 가시죠. 조용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언팩 세너제이에서 진행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LA 산불 때문에 근처이어서 굉장히 좀 조용하게 이번 행사가 좀 진행됐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좋았던 건 좋았다고 또 평가를 해야겠죠.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는 이번 언팩의 시사점입니다. 반도체 성능 매우 좋아졌고요. 가격은 동결됐습니다. 결국은 이 성능을 감안한다면 가격은 내린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증권가에서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차별화된 온디바이스 AI. 마지막으로 구글과 퀄컴과 합작한 프로젝트 무한, XR 기기 이렇게 세 가지로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요. 지금 CPU, GPU 30% 이상 성능 개선됐고 그리고 NPU, 이 뇌를 관장하는 부분이죠. NPU의 경우에는 신경망 처리 장치 이쪽으로 40% 이상 좋아졌습니다. 아마
아마도 온디바이스 AI 관련한 기능으로 연결지어 볼 수 있기 때문에 NPU에 힘을 줬을 거다. 이렇게 시장에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 쪽으로는 성능이 굉장히 개선이 됐고 두께 그리고 용량 자체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용량은 컸지만 두께는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갤럭시 엣지까지도 이번에 내놓잖아요. 아이폰이 곧 나올 가을에 갤럭시 엣지는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동결됐기 때문에 아이폰을 아마도 견제했을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강점으로는 이번에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는 구글의 제미나이를 활용했는데요. 앞으로 구글과의 합작 협업은 계속될 거다라는 힌트가 여기에 담긴 것으로 예상됐고요. 여러 가지로 맞춤형 소비자 인터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성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손흥민 경기 알려줘 이렇게 말을 하면 바로 그 일정을 찾아줄 정도로 굉장히 똑똑해졌다. 이렇게 보도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주를 좀 엮어보죠. 세 가지 시사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좀 움직여야 줄 텐데 54,300원대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다. 어제 하이닉스와 함께 반등을 줬지만 하이닉스는 지금 22만 원 돌파하고 이제 25만 원, 26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삼성전자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가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이번 갤럭시 S25 이 온디바이스 AI 기능에 대한 호평이 이어져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모바일 기기에 대한 사이클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보다는 반도체 소부장 그 안에서 갤럭시 부품 쪽으로 힘 받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부품 안에서는요. 이번에 아무래도 카메라 성능이 좀 개선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 캠시스, 세코닉스, 옵트론텍 눈여겨볼 수 있겠고요. 온디바이스 AI가 아무래도 차별화된 포인트이기 때문에 주간 등락 기준으로 봤을 때 제주 반도체가 33% 올랐거든요. 여기서 연속성을 더 기대할 수 있을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 함께 21% 올랐고 앞서서 이야기 나온 대로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AI 관련 종목들의 강세와도 맞물려 있는 종목들이라서 더 한편으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멀티폴드 같은 폴더블 관련해서는 잠깐 화면에 나왔기 때문에 다음 차기작을 힌트를 준 거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던데요. 같이 자극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노벨 평화상을 갖기 위한 빅픽처를 계속해서 그려가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휴전한 거 내 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는 푸틴을 압박합니다. 우크라 휴전 합의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제재할 거야 라고 경고 메시지를 간밤에 던졌습니다. 다시 한번 우크라, 러시아 이 전쟁과 관련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할 수 있는 포인트고 부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조용했던 재건 테마에도 다시 한번 힘 받아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건설 기계 쪽으로 어제 좀 반가운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위에 쪽으로 보고 계신 차트는 HD 현대 인프라코어 어제 개장 중계 때 김태성 본부장의 또 유망주이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바닥권에서 오랫동안 쉬었던 종목입니다. 작년 하반기 이래 여름에 잠깐 반짝 반등했고 11월에도 잠깐 반짝 반등을 했다가 거의 누워있는 이런 차트를 그려내고 있는데요. 지금 실적 4분기 기준으로는 아마도 컨센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본질 자체가 아주 강한 개선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데 아시겠지만 중국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쪽에서 인프라를 자극하는 이런 내용들과 더불어 재건까지 플러스 알파 테마가 입혀지게 된다면 여기에서의 반등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를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의 우리 쪽으로의 모멘텀을 기대해 본다면 노벨 평화상을 위한 빅픽처 그 마지막 퍼즐에는 아마 경협이 있겠죠. 남북과 관련된 북미 회담 계속해서 자극될 때마다 이쪽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세 가지 종목들 섹터별로 구성해 왔습니다. 움직임 연속성까지 개장 중계에서 점검해 보도록 하죠. 당장사 브리핑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